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스스로 불리한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지 그 마지막 시간, 정보는 훔치면서 남은 못 믿겠다는 위선자들 편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고 이전에도 제가 방송까지 따로 만들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일 안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멍청한 짓인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실패가 무슨 자랑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요, 태국에 콘도 투자에서 실패했다는 체험기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자료 모아서 자기가 알아서 투자한 겁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즉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가 아니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지인에 의존하는 것만큼 굉장히 멍청한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보를 훔친다는 점에서는 더 파렴치한 방법이죠. 실패를 했으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체험기를 보면요,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시장이 항상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실상은 애초에 투자 대상부터 완벽히 잘못 찾은 겁니다. 투자한 콘도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런 방법이 머저리 같은 방법인지를 넘어서서 파렴치한 짓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간 제가 이례적으로 주중에 2개나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하지도 않은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한 지난주 일요일에 올린 영상의 시청자 수를 하루 만에 다 넘어섭니다. 예상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 콘도 영상은 당장 그 콘도를 살 수 있고 사야 하는 매칭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나머지 시청자에게는 1도 중요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콘도는 둘 다 함부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콘도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실제 콘도 영상을 올리면 시청률이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가 구경입니다. 두 번째는 콘도의 명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찾지 말라고 했는데 해외에 나와서 부동산을 찾지 말고 에이전시를 찾으라고 했죠. 그런데 콘도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즉 입지 분석이나 가격 비교나 시설 비교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쉽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태국 부동산을 접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중 한 명이 다주택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뒤지다가 우연히 고마저씨 블로그를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뭐랍니까? 인터넷 또 뒤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누가 올려놓은 겁니까? 자선사업가가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업자나 현지인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양질의 정보는 당연히 이 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죠. 부동산에 대한 분석, 시장 분석, 투자제도, 조세제도, 투자 과정 등과 같은 것들은 오래 살았다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 정보라는 것이 그 업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제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 사라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비록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이만큼 잘 아니까 나를 홍보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콘도에 투자하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투자 제도를 알기 위해 태국의 기관에 전화해서 알아낸 정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개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한 것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의 목적상 대부분 절대 다수의 정보는 과장된 정보일 확률이 높고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못 믿어서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전부 남의 정보 훔쳐서 정보를 파편처럼 수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태국 기관에 전화해서 제도를 알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콘도 하나 분석해서 선별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그저 남들이 올려놓은 거 보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기껏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3억 있으니 누구 말대로 디디 프로퍼티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투자금 3억 쳐서 사진 보고 찾는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멍청한 방법도 애초에 디디 프로퍼티를 알았을 리가 없으니 그 방법을 어떤 멍청한 사람이 알려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고마저씨 같은 사람이
저 방법은 머저리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 DD 프로퍼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머저리 짓에서 해방되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보라는 것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의 정보를 훔쳐 쓴 것들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뭐 안 하려고 하다가 안 그래도 그 근방에 제가 기계학자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냥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이분은 이미 투자를 다른 곳에 하고 저를 불러다가 지가 투자한 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딱 보니 전철역도 가깝고 광철도도 가깝고 아속도 가깝고 대기업 본사도 있고 그래서 계약했다는 겁니다. 나 참 계약 잘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로 속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이미 산 것은 면전에 대고 아이고 명청한 선택하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당시 분양가 스퀘어미터당 16만 바 하는 동네에서 사장님 30만 바짜리 콘도 사셨네요, 호구 잡히셨네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도 초면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리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는 본인이 하세요. 저희 회사 통해서 안 사신 분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 귀찮은 일을 제가 수수료 받은 적도 없는데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신 곳에서 안 해준답니까? 그럼 왜 사셨어요? 돈 주신다고 해도 안 해드려요. 제가 돈 받고 해드리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 관리만 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제가 거절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분은 진짜 본인이 그 분석해서 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콘도 정보를 취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당 콘도를 파는 한국 판매 영업 조직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뉴얼 광고에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본인이 한 거라고는 인터넷 광고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이지 스스로 얻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DWG라는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서 방콕에 분양권을 행사하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 콘도들의 광고를 보고 산 것일 뿐입니다. 본인이 뭘 해요? 광고를 선택한 것 뿐인데. 그러니 지금도 페이스북 보고 콘도 사겠다라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실례로 든 사례에 그분처럼 이 지역에서 통할 가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삽니다. 즉 가장 기본인 입지 분석, 가격 분석, 콘도 자체 분석 안 된 채로 운에 기댄 투자를 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 게 없습니다. 홍보물 중에 고른 것일 뿐이죠. 제가 같은 콘도라도 모든 면적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유닛이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가치가 전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판매처에서 몇 층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올린 영상은 통로에 하나, 가격이 싼 1억 5천만 원 이하짜리 콘도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면 건설사나 분양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상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누구나 투자하면 안 된다, 상담받고 해라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놔도 일주일 동안은 한국인이라면서 여러 명한테 전화가 옵니다. 또 쇼룸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하지 말라는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서 레지스터 등록하고요, 국제전화해서 교환에게 개인정보 넘겨주고 그럽니다. 그 교환이 그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대행회사 직원은 에이전트가 아닙니까? 일명은십도 없는 에이전트한테 개인정보 넘긴 거예요. 고마 아저씨가 정보는 줬는데 심지어 이 콘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정보를 준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올려놓은 콘도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분의 사정과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해당 콘도에 투자를 해도 무관하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분에게 개인정보를 받아서 제가 가장 좋은 유닛 2억 개를 뽑은 다음에 건설사로부터 정식 큐오테이션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됩니다. 즉 제가 제일 괜찮은 맞춤 유닛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갔다고 합시다. 고마저씨는 고층만 사라고 해서 고층 줘요 했는데 담당 에이전트가 고층은 다 팔렸고요, 18층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 말 틀렸습니다. 고층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층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층이 쌉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시다. 진짜 유닛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안 팔리는 것부터 팔아야 돼요. 저하고 입장이 달라요. 걸어 들어온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 외국인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외국인이 그 친구들 보기엔 뭡니까? 그냥 호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의뢰를 했으면 맨 꼭대기 위층부터 알아서 찾아다가 줬을 거 아닙니까? 자, 1억 5천 콘도는 콘도명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어느 콘도인지 찾으려고 인터넷 보면 삽질하시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돕니까? 그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해당 콘도는 가격이 낮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곳이라 해봐야 아속 동쪽으로는 아속, 프롬퐁, 통로, 에까마이 그 정도밖에 없고요. 좀 많이 알면 온누까지 압니다. 온누까지. 그리고 방나 정도 알고. 서쪽은요 더 모릅니다. 라차테이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기껏 안다는 데가 자뚜짝, 아리, 실롬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자, 그런데 뭐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그래서 알아서 뭐 합니까? 심지어 친절하게 제가 태국인 컷하고 가격 차이가 없이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더럽게 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가면 똑같이 가격 줍니까? 거기 가격 구조가 세 가지예요. 제가 이쪽 커미션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비싸게 팔아도 여러분들은 태국인 커터보다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문을 많이 남겨야 하는 걔네들이 잘도 싸게 주겠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하지 말라는 홈페이지 들어가고 워크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는 정말 잘도 던지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콘도 정보를 주겠다고 개인정보 달라고 하면 죽으라고 안 줍니다. 저한테 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 80%는요 알고 싶은 것만 물어보는 타입입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하는 말이 콘도 좀 추천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콘도 명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지금 아예 안 가르쳐줍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그거 가르쳐주면요 바로 전화합니다.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요 바로 레지스터 등록해버립니다. 제가 정식 의뢰하시려면요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뒤로 연락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데는 잘도 주면서 참 사람도 신기하죠. 제가 사실은 원래 영문성함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 이외 거는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설사하고 똑같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영문 성함을 속여서 저한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오테이션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큐오테이션 받아가지고 그거 들고 상담원한테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워크인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일즈 담당자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런 정보나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과정을 더 복잡하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할 사람만 하게 됩니다. 이러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최대 0.9%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 있죠. 집 구경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집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쌩까버립니다. 집주인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때서부터. 왜 그러고 삽니까? 미안한데 정말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살 때나 100억 이상 되는 빌딩 사는 사람 있죠. 뭐 1000억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많이 필요한 거는 더 하고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저런 짓 안 합니다.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들하고 일하죠. 혹 실패하고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매번 그런 짓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번 것 같죠. 본인이 주변 돌아보세요. 제일 못 벌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태국은요 매수자가 수수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사든 누구한테 사든 매수자가 수수료를 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팔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콘도 사는데 누가 수수료 내라고 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 고마저씨한테 주택을 거래한 그 누구도 수수료를 따로 저한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심한 짓이 쇼룸에 가서 가격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객이 왔을 때 내고는요 처음부터 가격을 높이 쌓아놓고 깎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깎아줄 수 있는 최저 가격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건설사 직원도 아니고요.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내고를 하면서 기술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가격을 처음부터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최저 가격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못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들도 워크인에서 그렇게 당해봤으니까 높은 가격에서 잘라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깎을 수 있다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깎으면요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저도요 차라리 처음부터 높게 불러놓고 깎아주는 척 하면서
가격 속여가면서 그렇게 팔까요? 여러분들 모른다니까요. 저희 회사로 산 콘도는요, 관리도 해줘, 오기 힘들면 인테리어도 대신 해줘, 송금 안전하게 해줘, 통역 직원 데리고 통장 만들어줘, 관청 다니면서 등록해줘, 세금 적게 내는 법 가르쳐줘, 임대도 넣어줘. 이거 해줘도요, 여러분들 저한테 주는 수수료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주는 수수료는 임대를 제가 직접 넣었을 때 저한테 임대 수수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협력회사에서 넣어주면요, 협력회사한테 돈 주는 겁니다. 제가 받는 게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저 고마저씨는 아직은 건설사와 프로젝트 계약 맺고 판매하는 방콕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부동산 법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부동산 경력은 오래 상담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통로가 아닌 곳을 통로라고 하고 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다니까. 몰라서 매뉴얼만 가지고 파니까 거기가 통로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통로라고 파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지리도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남이 올려놓은 홍보물을 훔쳐서 쓰면서 남을 못 믿어서 혼자 해보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면요, 저처럼 방콕에 와서 지역마다 부동산 분석 다 하고요, 인구 소득 분석 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분석 다 하고요, 건설사 내부 정보 전부 얻어서 꼼꼼히 콘도마다 분석 다 한 다음에 모든 이 지역의 경쟁계는 다른 건설사 콘도 다 분석 비교해서 대상을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 가격 비교하고요, 시설 비교하고 입지 비교해서 다시 가장 좋은 그 안에서 유닛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열심히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도둑질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정보조차도 양질의 정보인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있기는 합니까? 결국 잘못된 투자는요, 스스로의 삽질이 빚은 결과입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와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 두 가지 키워드를 쳐보세요. 실패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해외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의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해외 부동산은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마저씨 싫으면요, 제 컨텐츠 그만 보시고 다른 분 찾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댓글 좀 달지 마세요. 특히 상담을 댓글로 하지 말라고요. 이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억대로 투자를 하는데 댓글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낯선 부동산에 들어갈 용기도, 낯선 사람한테 전화 통화할 용기도 없으시면요, 투자 시장에는 기웃거리지 마시길 권합니다. 그런 성격으로 투자하면요, 로또입니다. 로또. 그래서 지인한테 의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이렇게 3주간 스스로 불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드려도 여전히 정보나 훔치려고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분도 어차피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콘도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 투자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상담받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투자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안 될 놈은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더랍니다. 그냥 냅두랍니다. 네가 그렇게 정보라도 올려야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와서 의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괜찮은 콘도 나오면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건설사들도 사실은 원합니다. 제가 안 올리고 있었더니 원해서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까지 와서 큰맘 먹고 투자했는데 잘못된 사고방식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길 바래서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제 컨텐츠 안에서 정보 도둑질 하지 마시고요, 구독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동산 상품을 찾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은 지리 파악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 상품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뛰어난 에이전트가 있는 에이전시를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방콕에서 저는 고마저씨였습니다.